이 시간에는 비타민 K2, 골다공증과 심혈관 질환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다공증과 동맥경화증과의 연관성이 있을까요? 또 비타민 K2와 골다공증, 동맥경화증과의 연관성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우선 골다공증의 사진을 몇 장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척추골의 단면입니다. 골다공증의 척추골의 단면입니다. 구멍이 훨씬 큽니다. 골다공증이 진행되면 이렇게 압박골절이 되기가 쉽고 엑스레이상에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허리가 굽고 통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에 걸린 할머니들의 사진입니다.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의 할머니들이 골다공증에 걸렸습니다. 이제 동맥경화증 사진을 몇 장 보겠습니다. 여기는 경동맥의 그림입니다. 이렇게 동맥경화증으로 좁아진 소견이 보입니다. 여기는 직접 사진입니다. 이렇게 두꺼워져 있고 이렇게 하얗게 석회화도 보입니다. 이거는 조직 사진입니다. 혈액이 통과하는 공간은 매우 좁아져 있고 동맥경화증으로 혈관벽이 매우 두터워 있습니다. 이것은 뇌졸중을 알려주는 그림입니다. 뇌혈관의 일부를 이렇게 확대해서 뇌벽에 동맥경화증의 플라크가 있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것은 심장의 그림이고 심장의 혈관 그림입니다.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동맥경화증으로 혈관벽이 두터워져 있고 혈액이 통과하는 공간이 좁아져 있습니다. 이것을 협심증이라고 하고 이렇게 갑자기 흉통을 느끼는 소견이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완전히 막히면 심근경색증으로 갑자기 돌연사하는 원인이 됩니다. 방금 전에 골다공증과 동맥경화증 사진을 보았습니다. 비타민 K와 이 병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비타민 K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비타민 K1은 혈액 응고에 관여합니다. 비타민 K2 중에서 MK7은 혈관과 뼈에서 역할을 하는데요. 혈관에서는 동맥경화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뼈를 단단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K2 중 MK4는 K1과 K2 중 MK7의 기능을 두 가지를 다 하는데 주로 혈액 응고 기능이 큽니다. 비타민 K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비타민 K1은 푸른잎 채소의 엽록체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보통의 식생활을 했을 때 K1의 결핍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비타민 K2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MK4에서 MK9, 10도 있는데요. 주로 MK4와 MK7이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다. 주로 MK4는 동물의 장내 세균이 비타민 K1을 MK4로 변환시킵니다. 그 변환시킨 것을 장에서 흡수하고 흡수된 MK4가 지방세포 내에 저장되고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따라서 MK4는 풀먹인 고기나 계란 노른자에 많이 있습니다. MK7은 특별히 미생물 발효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낫또와 청국장에 매우 많이 들어있고 치즈에도 약간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MK7입니다. 비타민 K의 종류를 어떻게 구분하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벤젠골이 2개가 있고 지방산에 꼬리가 있는데요. 이 꼬리 중에 이중결합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K1은 이중결합이 1개입니다. K2 중에서 MK4는 이중결합이 4개입니다. MK7은 당연히 7개가 되겠지요. 방금 전에 비타민 K1은 푸른잎 채소에 엽록체가 주로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K1은 채소를 먹으면 충분히 섭취가 되겠습니다. 비타민 K2 중에서 MK4는 동물의 장내 미생물에 의해서 K1이 MK4로 변환시키고 그것을 장에서 흡수를 한 후에 지방세포에 저장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풀을 먹인 고기에 주로 있겠습니다. 따라서 주로 간이나 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베이컨, 또 계란 노른자 등에 MK4가 존재합니다. 동맥경화증과 골다공증을 완화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MK7은 낫또와 청국장에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상 비타민 A, D, K2가 공동으로 연합해서 기능을 수행합니다. 뼈에서는 비타민 A, D가 오스테오칼신이란 물질을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비타민 K2는 그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시킵니다. 그리고 활성화된 오스테오칼신이 뼈를 단단하게 합니다. 혈관에서는 비타민 A, D가 MGP라는 단백질 생성을 증가시킵니다. 비타민 K2는 MGP를 활성화시킵니다. 그 활성화된 MGP가 혈관벽에 쌓여있던 칼슘을 혈액으로 내보내고 동맥경화증을 감소시킵니다. 따라서 뼈를 단단하게 하는 것과 동맥경화증을 감소시키고 치료하는 그 2가지 일을 비타민 A, D, K2가 한다는 것이고 K2 중에서 MK7이 주로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물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뼈의 조골세포에서 분비합니다. 칼슘을 뼈에 결합시켜서 뼈를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A와 D에 의해서 생성되고 K2에 의해서 활성화됩니다. 또한 오스테오칼신이 혈액으로 분비된 후에 호르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당뇨를 조절해 줍니다. 췌장에서 베타세포 수를 증가시키는데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입니다. 따라서 인슐린 분비가 증가시킵니다. 세포에서는 포도당 감수성을 증가시킵니다. 즉, 포도당이 세포 내로 잘 유입되게 도와줍니다. 또 근력을 증가시킵니다. 노인의 근육 소실을 감소시킵니다. 뇌 기능을 개선시키는데요. 뇌에서 호르몬,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등 여러 호르몬 분비를 증가시키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치매에 도움이 됩니다. 또 남성의 고환에서 남성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청소년기에 오스테오칼신 분비가 급격히 증가되는데 따라서 남성 호르몬이 분비가 증가될 것이고 키가 크고 2차 성징이 나타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중요한 오스테오칼신이 비타민 A, D와 K2에 의해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비타민 K2를 섭취하는 것은 골다공증, 동맥경화증,
또 당뇨병, 근력 저하, 뇌기능 개선, 그리고 남성 호르몬 분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깨진 시멘트 바닥에 시멘트를 덧바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람의 손이 조금 보이는데요. 이 오스테오칼신은 이 사람의 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뼈에 시멘트, 이 칼슘을 바르는 역할을 오스테오칼신이 합니다. 따라서 뼈를 더욱더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 MGP를 말씀드렸는데요. 단백질입니다. 혈관벽의 세포에서 생성되는데 비타민 A, D가 생성을 촉진하고 오직 비타민 K2만이 활성화시킵니다. 활성화된 MGP가 혈관벽의 석회화를 막아주고 혈관벽의 칼슘을 혈중으로 보내어서 뼈로 가게 해줍니다. 결국 비타민 K2가 부족하면 MGP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혈관과 연부조직의 석회화가 증가될 것이고 혈관에서는 동맥경화증이, 연부조직에서는 신장결석이나 어깨 관절의 석회화 같은 그런 질환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장 그림이고 대동맥판이 보입니다. 정상 대동맥판에 닫혔을 때와 열렸을 때의 모습이고 이렇게 활짝 열려야 피를 쉽게 보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석회화된 대동맥판의 모습이고 닫혔을 때, 열렸을 때의 모습이고 열렸을 때도 좁게 열리기 때문에 많은 양의 피를 쉽게 보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타민 D와 K2를 주고 1년이 지난 후에 밸브의 넓이가 2배로 확대되었다는 그런 연구가 있습니다. 음식 100g당 비타민 K의 함량을 보겠습니다. 낫또는 MK7이 거의 1000 마이크로그램이나 됩니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치킨, 돼지고기, 소고기, 그리고 간, 비타민 K2 중 MK4가 주로 많습니다. 그리고 계란, 버터, 치즈 이런 데에도 거의 대부분 MK4가 많고 그리고 치즈에는 발효가 됐기 때문에 MK7이 조금 있습니다. 하지만 낫또와 청국장에 압도적으로 MK7이 많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K2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입니다. 골다공증, 심혈관, 뇌혈관 질환 환자, 당뇨병 환자, 치아가 약하신 분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치아에서도 비타민 K2가 치아를 단단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사실 ADK2, 칼슘, 마그네슘, 인, 황, 비타민 B군 등이 골고루 필요합니다. 비타민 K2의 섭취량은 보충제로는 50에서 150 마이크로그램 사이, 낫또나 청국장은 하루에 20g 정도 먹으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더 먹어도 전혀 해롭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타민 K는 지용성 비타민인데도 불구하고 배설이 잘 됩니다. 따라서 과량의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와파린 등 항응고제를 투여받는 분은 의사와 상의를 해서 복용을 결정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의할 것은 빛을 쬐이면 2일 후에 비타민 K2의 80%가 파괴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차광을 꼭 해서 건냉암소에 보관해야 하겠습니다. 또 K2는 열에 비교적 강하기 때문에 청국장을 국으로 끓여 먹어도
K2에 큰 손실이 없이 섭취가 가능합니다. 결론입니다. 칼슘제와 우유만 먹으면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 오히려 혈관에 쌓여서 동맥경화증이나 연부조직 석회와 신장결석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타민 A, D, K2를 같이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K1을 위해서는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합니다. 또 MK7이 필요하기 때문에 낫또나 청국장을 꼭 먹어줘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낫또가 비유에 맞지 않고 그리고 청국장이 매우 흔하기 때문에 청국장을 먹으면 됩니다. 청국장은 낫또만큼이나 K2의 함량이 많고 또한 끓여 먹어도 K2의 손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끓여 먹어도 괜찮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다공증과 동맥경화증 등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는 청국장을 많이 먹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비타민 K2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